소멸자 가상화 이야기가 이제 31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추상자료형이라는 게 좀 재밌어요.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소멸자 가상화 얘기라는 게 318페이지에. 그러니까 어떤 뭐 A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한다면, 클래스 A가 있는데, 그러면 A 클래스의 생성자도 있겠고, 이렇게 소멸자 함수도 있겠죠. 이게 뭐 이제 수많은 내용들이 뭐 이 안에 또 있다고 치고, 클래스 A에 대해서 있다고 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A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 A가 있는데, 이 A에 대한 파생인 B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드를 쓰자면 클래스 B가 있는데 뭐 얘는 이제 퍼블릭 A 클래스 이제 파생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와 같은 관계에 있을 때 이제 코드가 이런 코드가 가능하겠죠. A에 대한 포인터로 P 데이터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다 대고 new를 하는데 이렇게 B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delete P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때 호출되는 소멸자는 어느 것이냐는 거예요. 즉 여기 B 클래스에도 이 B 클래스에 대한 소멸자 함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멸자가 여기 한 놈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소멸자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 delete라는 연산자는 얘에 대해서 소멸자를 호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멸자도 이것도 함수잖아요. 그걸 얘가 부르잖아요. 콜 하죠. 그러면 이 중 누가 먼저 불리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어떤 클래스 소멸자가 불리죠? 자, 이것의 접근 형식이죠. 접근 형식이 참조 형식이 지금 A죠. 그래서 소멸자는 뭐가 불려요? 당연히 얘께 불려요. 이게. 근데 실 형식은 지금 뭐예요? B. 그럼 이 클래스의 소멸자인 2번 B 클래스 소멸자는 호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얘가 아예 안 됐다고 치면 이게 웃겨지는 게 만약에 이 B 클래스의 생성자 같은 데서 여기 내에서 뉴연산 같은 걸로 메모리를 동적 할당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딜리트 하겠죠. 이렇게 코드를 짜놨는데 이래버리면 추상자료 형식으로 소멸시켜 버리면 개체를 이제 동적 할당된 걸 삭제해 버리면 이게 안 불리니까 물론 생성자는 불렸겠죠. 왜냐면 이때 이제 B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니까. 그러니까 메모리를 동적 할당하긴 했는데 이게 안 불렸으니 이때 할당된 메모리는 고스란히 릭이죠. 이제 고스란히 릭이 나요. 그래서 이 코드에 의해서 이 실 형식의 소멸자가 호출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얘를 어떻게 선언하는 거죠? 얘를 버추얼로 선언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걸 버추얼로 선언해 버리면 그러니까 기본 형식 클래스에서 소멸자를 버추얼로 선언해 버리는 순간 이 소멸자라는 함수도 파생 형식에서 버추얼 안 붙여도 그냥 버추얼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 코드에 의해서 호출되는 소멸자는 당연히 실 형식 즉 B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되는데 생성자건 소멸자건 일단 호출이 되면은 뭐 특정 클래스의 소멸자가 불렸다. 일단 얘가 먼저 불려요. 그리고 호출되고 그 다음에 소멸자의 경우는 생성자하고 정반대로 호출 순서와 실행 순서가 일치해요. 생성자는 아니었죠. 호출 순서와 실행 순서가 서로 달랐어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불리면 이게 먼저 불려요. 실행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또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멸자에서 파생 형식에서 기본 형식의 소멸자를 부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깔끔하게 다 제거되겠죠. 그래서
추상 형식으로 자료를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추상 형식으로 삭제하실 계획이 있다면 소멸자는 반드시 추상화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이런 게 내기가 나오면 항상 일단은 크게 코드를 두 조각을 내서 보자. 무슨 얘기냐? 이거 갖고 잠깐 얘기해 보면 지금 여기서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죠. 아이고 2번 B 클래스가 있죠. 그 다음 3번 메인 함수를 작성하는 사람 입장이 있어요. 네, 메인 함수.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잘라서 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바꿔서 여기는 사용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라고 보냐? 제작자인 거예요. 근데 이 제작자라는 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2014년에 철수, 얘는 2016년에 영희, 얘는 늘 현재를 살고 있는 길동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친구의 현재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메모리 릭이 났죠? 그럼 릭의 원인이 누구 탓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봐요. 지금 2014년에 철수랑 2016년에 영이랑 이 현재를 살고 있는 길동이가 있는데 길동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어요. 근데 메모리 릭이 났대. 이게 누구 탓이냐고 이제. 여기 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A 클래스 소멸자를 가상화만 해줬어도 괜찮았는데 얘가 안 했기 때문에 줄줄이 얘가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철수가 삽질해서 네. 그 온박 쓰는 거 이제 얘가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객체지향의 최대 함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상속이라는 그 여러분 그 드라마 상속자들인가 뭐 예? 그 하여튼 뭐 상속 많이 받으면 좋죠. 야씨 막 어떤 돈 생기고. 근데 그건 좋은 상속이잖아요. 예. 만약에 부모로부터 단 10원이라도 돈을 상속 받으면 그 아버님이 갖고 계시던 부채까지 떠안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상속 포기를 해버려야지 그 부채가 자기한테까지 안 와요. 모든 건 거기서 끝나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여기 버그가 있지 말란 걸 어떻게 장담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이 벌써 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 중에 철수가 실수하면 그 피해를 영이나 길동이가 바로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기반이라고 한다면 기본 혹은 기반이라고 한다면 이쪽 수준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밑으로 줄줄이 사탕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제작자 관점에서 영희 같은 확장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또 바보짓을 해버리면 그 피해는 오롯이 이제 길동이가 덮어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까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저는 윈도우 프로그래밍 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게 만약에 DLL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작됐다 칩시다. 이 사람은 주로 블라블라 EXE 만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거의 대부분 GUI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 라이브러리 땡겨다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모듈 안에. 그럼 메모리 릭이 나는데 어디서 났어요? 자기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에서. 그런데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걸 찾아내려고 한다면 자기가 짠 거 자기가 찾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심지어 소스 코드도 없고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노선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하철을 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노선표부터.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걸 알고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소멸자 가상하다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상속에서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상속 얘기가 나오면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 A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면 얘는 기능적으로 말을 했을 때 뭐
뭐 하여튼 블라블라 뭐 정확성 확인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정확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메서드예요. 그걸 만들어 놨어요. 누가? 뭐 예를 들면 2014년에 철수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파생이 이루어졌는데 B 클래스가 나온 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2015년에 뭐 영희가 뭔가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철수가 퇴사했어. 그러니까 영희는 철수를 만난 적이 있고 인수인계까지 잘 됐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2016년에 얘가 이제 웃겨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얘가 2016년에 길동이가 왔어요. 16년에 길동이가 왔는데 얘가 여기 온 이유는 영희가 퇴사했기 때문이야. 근데 영희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다 손 치더라도 영희가 철수한테 받은 것까지 오롯이 얘한테 넘어갔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요. 사람이 말이라는 게. 이러니까 중요한 게 문서예요 이제. C++에서 문서가 중요한 건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제. 주르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동이라는 친구가 만약에 테스트의 존재를 몰라. 근데 고객이 얘기하는 거야. 고객이란 자, 즉 현재를 살고 있는 누군가가 현재를 살고 있는 예를 들면 호성이라는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용자죠. 사용자인데 이 사용자가 제작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정확도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얘가 저게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사용자가 얘는 이제 모르죠. 사용자는 이제 그 제작자보다 그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폰을 쓸 줄은 알지만 그걸 제작한 사람보다 아이폰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그걸 요구하니까 이 제작자라는 작자가 여기 있어요 알려주면 될 걸 여기서 그걸 다시 구현하고 앉았어. 쉽게 말하면 new tes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여기서 만들어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써요 쓰세요 이렇게. 그럼 웃긴 게 뭐냐면 과거에 이미 있는데 그걸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들었고 쓸데없이 두 개의 코드가 공존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코드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서화돼서 잘 정리가 돼 있으면 다행인데 안 돼 있으면은 이 일이 딱 벌어져요 이제.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은 여기까지 딱 끊어서 이 위까지가 소위 이른바 프레임 워크예요. 그러니까 가져다가 쓰면 그만인 거야. 잘. 근데 갖다 쓰는 놈이 이 워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럼 보통 이 사람들이 하는 제일 흔한 삽질 중에 하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존재를 몰라서 만들고 앉았어요.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에 클래스가 뭐가 있고 무슨 메서드가 있는지 내가 다 한 번씩은 뒤지고 외워야 되나? 그럴 수는 없어요. 영어 사전 같은 거죠. 영어 공부하겠다고 영어 사전 외우면 그거 바보짓이잖아요.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과로 느껴지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별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 사전을 언제 다 외워요 그걸. 이래서 그러니까 파생 클래스 제작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프레임워크 구조에 대해서 얘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언제 어디에서 뭘 하겠다를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가상함수,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볼 때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기술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 문서가 있겠죠. 그 MSDN 라이브러리 같은 MS사에 그런 게 있으면 이 문서를 볼 때 항상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것의 관계도도 있고 뭣도 있고 좋은데 메서드가 뭐가 있고 한 번쯤은 그래도 봐줘야 된다. 특히 그 중에서 가상함수 시리즈를 볼 때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이거는 무조건 콜드 바이 프레임워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언제 왜 호출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만들어 넣거나 확장하기에 앞서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미 있는지 한 번쯤은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의해서 확장할 건지 아니면 이 함수 내부에서 다른 어떤 걸 불러주고 가상함수가 이미 있어. 그걸 가상함수를 재정의할 건지.
예? 어떤 대상체가 있으면 그 함수 자체를 재정의할 거냐, 아니면 이 함수가 부르는 가상함수가 있어요. 그걸 재정의할 건지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 뭐 MFC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클래스에 관련해서 레퍼런스를 볼 때는 무조건하고 버추얼 함수가 뭐가 있는지 다 뒤져보세요. 가상함수가 있다는 건,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만든 친구가 예를 들면 어떤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걸 버추얼로 선언을 했다는 건, 그건 명백히 무슨 뜻이냐면 지금이 아닌 누굴 고려한 거예요? 미래를 고려한 거란 말이에요. 미래의 누군가를 고려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 쓰는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술자의 의도대로 따라줘야죠. 그 사람이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철저히 그 절차와 준칙을 따라서 그걸 해야지. 근데 그건 안 보고 에라 모르겠다 만들어 놓으면 쓸데없이 코드가 늘어나기 시작해야지. 특히 이 현재를 쓰는 이 사람 코드가 이제 환장하는 게, 이게 보니까 어쩔 때는 막 하다가 무슨 C 클래스거든요. C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C, 소문자 C가 있었다고 치자. 근데 여기다 대고 어쩔 때는 테스트라고 돼 있고, C 클래스인데 어쩔 때는 U 테스트라고 돼 있는 거야. 웃긴 건 뭐냐면 둘이 하는 짓이 기능이 똑같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사람 클래스, 즉 호성이의 이 코드를 보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코드를 인수인계받는 누군가가 이걸 보면은 이해가 또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뭐고 저건 뭘까?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래요. 뭐 이 호성이란 얘 말고 이제 그 다음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이거 필요 없는데, 근데 걔가 만약에 이제 이걸 지우려고 시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삭제해 버리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위로 갈수록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의 파생이 B만 있으라는 법이 어딨어.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Z가 등장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삭제시켜 버리면은 얘한테도 영향이 가죠. 상속 관계가 있으면 여기에서 한번 뭔가 해버리면 파생 클래스 전체에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드리는 게 그나마 낫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어느 선이 딱 거지면은 그 위에 코드는 아예 소스 코드가 없거나 못 건드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준에서 만약에 어떤 버그가 있었다, 결함이 여기에 버그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파생 형식 쪽에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저걸 건드리거나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떠안고 살아야 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C++ 코드는 전체적으로 뭐 C++ 뿐만이 아니지만 그 클래스라는 게 있는, 상속이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코드들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요. 코드가 축소되는 일은 없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여기 어떤 메서드들이 다 있다고 그게 다 기계어로 번역되나, 그렇지는 않아요. 컴파일러 최적화 과정에서 사사될 건 사사되고 필요한 놈만 남는다든지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이레벨 언어 수준에선 코드가 계속 늘죠. 근데 머신 코드 수준에서도 계속 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좀 봐야 돼요. 그거는 뭐 확정지어서 말하기가 좀 어렵다. 자, 요거 소멸자 가상화 더불어 이 사실을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잠깐 또 끊고 가죠.